네,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자, 이번에는 예,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목 중에서도 지난번 이제 을축했고, 그 다음에 을묘 했고, 그 다음에 을사도 했고, 을미까지 했지요. 그럼 오늘은 을류와 을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을류, 을미까지 했고, 제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우리 을류 할 차례 맞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을류. 자, 12운성 중에서 을류는 절지에다, 절지에, 예, 절지에. 절지에다 갑신과 을류가 절지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칠살이 돼가지고 편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 은류는 바위 위에 자라난 화초, 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가늘픈 화초. 그 다음에 이유는 가을이니까 가을의 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닭을 보면은 을목이 푸른 닭이네. 예, 푸른 닭.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수. 자, 유는 안에 약간 닭은 아주 날카롭잖아요. 칼날 인자가 들었잖아요. 칼이 탁 들었잖아요. 닭뼈가 원래 날카롭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드러운 속에서 날카롭고, 바위 위에 있으니까 아주 자불안성이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금이, 우리는 잘 아시는 급제 성격이 경금에 대해 보면 급제라고 했잖아요. 급제에 해당하고 을목에 대해서는 병간입니다. 그래서 급제적 병간이다. 급제로서 병간을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을축에서 신금을 만난 것과 같다. 그렇죠. 을축에서 신금을 만난 것 같다. 을목이 신금에 의해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을목은 신금 때문에 언제 몇 날로 그럴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자, 신금은 흑치라는 것은 막 저장하는 겁니다. 평간적인 성분으로서 기억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음,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음소거. 음. 자, 기억과 같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을류는 신금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을류는 기억력이 비상하다. 그래서 을류는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을류한테 묻지 마. 뭐든 을류한테 묻지 마라가 아니라 묻고 싶은 을류한테 다 물어봐라. 을류는 많은 기억을 지상하고 있지만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돌처럼 가만히 있다. 이탕호가 돌고저처럼 이탕호의 바둑 기사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성격이 가늘피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늘 자불안식이다. 왜? 바위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뿌리가 없어가지고 언제 바람 보면 날아갈지 몰라가지고 항상 자불안식이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유순하고 소심하다. 화려하고 예술적인 취미가 많다. 또 느긋하지는 않잖아요. 언제 이 풀이 뽑힐지도 몰라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성격이 좁아. 만약에 이런 경우에 목이 많으면 심각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심각하려면 을목이 옆에 주변에 간목이 있거나 또는 물이 있어가지고
강하면은 또 다른데, 약하면은, 신약하면은 매우 힘든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간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에 속하냐 하면, 구분 유형에 속합니다. 구분은 우리가 아는, 에, 그, 중재자잖아요, 중재자. 중재자의 유형이고, 9번은 8번, 9번, 1번은 무슨 형? 의지형. 즉, 무슨 형? 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배형이고, 그래서 9번은 내부, 조직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평화로운, 잘, 약방감쪽 같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간에서 잘 이렇게 파일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다. 장점은 포용하고 수용하여 안정적이다. 조직 내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서 편견 없고 좋은 관계와 중재를 잘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 의류, 오늘 우리 의류잖아, 의류 공부하는 건데, 갑신, 의류. 그 다음에, 어, 이 자아 혁신을 위해서 성취자 유형의 3번 상간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의류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음, 조직적인 사람이고 그쪽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격이 고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주변에서 잘 사이 지내게 평화주의자라 하지만 고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고정적인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또 그런 쪽으로 나가려면 3번 유형, 상간 유형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3, 6, 9, 3 이렇게 나갑니다. 369, 369. 거는 항상 중간에 있는 거. 자, 8, 9, 1 하면 후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2, 3, 4 하면 3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 6, 7 하면 6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글자들이 3, 6, 9 포함해서 이것들은 대부분 혹 3, 6, 9끼리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현재 있는 9번은 그 8, 9번은 9번은 무슨 유형으로 가야 돼요? 3번 유형으로 가면 좋겠다. 단점은 게으르고 고집이 많고 평화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갈등은 막 그냥 피하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갈등을 자꾸 피해보려고. 그렇게 너무 집착하는 그 갈등을 조금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갈등을 무조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일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어, 축소 은폐. 그 조직을 보호하는데 공부를 한다. 요거 딱 보면 지난 우리 시대에 어, 저게 정부에서 많이 지난번에 국힘입니까? 그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검찰들은 항상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조직을 뭐하게 볼모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문제가 이제 해서 금년에 검찰 개혁도 하고 뭐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나쁜 일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망각에 빠져 심하면 정강 6번의 만약에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정강 6번의 부정적 형인 방어형으로 가게 되면 참 골치 아프다.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회의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의심형의 경우로 나가면 어려운데 그것이 정관의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정관의 부정적인 경우로 이 평관이 그쪽으로 나아가면 큰일이다. 그럼 늘 뭐 앞 일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어,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게 자기 망각에 빠지면 안 되겠잖아요. 자, 행운은 여자는 경계를 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어, 을류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각박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바위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하게 다른 사람에 기대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친절하게 하면 그냥 마음을 팍 주지요. 그래서 을류일주의 여성이 젊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참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마음과 행동, 이런 말은 남편 일에 헌신하나 엉뚱한 일로 당하게 된다.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뺨을 탁 때린다든지 나를 보고 오히려 미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을류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간이잖아요. 평간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몽장, 몽둥이를 맞는 격이다. 남편한테 고타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실제적으로 음, 사주에 관이 많은 사주가 관이 많은 사주의 여성이 찾아왔어요. 제일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부스 상담하는 부스가 있는데 마침 어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 계세요. 그분이 내가 이제 편간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했어요. 편간이 사주에 많다 말은 여자가 많다 말은 남자의 에, 그 시가가 득세하는 게 득세하고 세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막 폭력적이지만은 시가도 그런 것과 같다. 그러면 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한테 에, 내가 구타를 당할 수 있다. 근데 그 경우에 내가 구타 당한 것도 있지만 나의 형제들, 갑목과 같은 내가 을목이면 을목과 같은 사주에 갑이든 을이든 있으면 그것도 관이 세서 당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형제들도 자기 남편이 자기가 시가가 강하다. 고로 매맞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실제 자 한번 사회 들어볼게요. 호수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또 하는데 자, 저한테 배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남편한테 매 맞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매는 뭐예요?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요. 시집도 안 갔다. 시집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언니나 동생이 시집 갔어 했더니 동생이 내보다 시집 먼저 갔죠. 그럼 동생이 동생이 그러면 제부한테 맞고 살겠는데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맞다고 어찌 그리 막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상의하러 왔다고 그것 때문에 상의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일 때문에 자기는 시집가서 미혼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니 그게 사주에 나오냐고 그게 내 사주를 봤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나오냐고 하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부서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매일 부서가 5개 있는데 이렇게 5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그쪽에 많이 왔답니다. 매일 수익을 많이 올렸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을류일주가 누가 많으면 만약에 을류가 있는데 내가 을류일주 중에서 내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간목이나 또 뭐가 있어요? 차다 못해 수라도 있으면 임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을류가 감옥도 없고 못 없어요? 임수도 없다. 근데 관만 꽉 있더라. 그다 재도 있고 식상도 있고 식재관은 꽉 찼는데 뭐가 없어? 인성과 또 말하는 그 비결이 아직 아예 그냥 없더라. 그러면 그 극신의 사주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보면 다른 또 학파에서는 에, 그걸 종격 사주다. 예, 이렇게 종격 사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 막 그런 그 나름대로는 또 의식이 있겠지만 저는 종격 사주 예전에 강의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종격 사주 공부를 해갖고 많이 했는데 종격 사주 다 내려놨어요. 그냥 순수하게
에, 막 생각제와 오행의 생각제를 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 그런 경우에 남편의 뭐가 없어요? 을류 을류일주니까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고상한 남편이에요? 아니면 막 폭군적인 남편이에요? 폭군적인 남편이요. 그런 사람 만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 실제 스님한테 이제 강의 들으시면 그분도 그런 남편한테 그렇게 이제 많이 힘들게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 친구가 수가 인성이 하나 있는데 그 애는 나하고 똑같이 얼리고 내하고 사주가 비슷한데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애 보면 난 계속 부러움이 든다는 거예요. 요 말이 뭔가 하면 같은 이 얼류라 해서 다 힘드는 거 아니에요? 얼류라도 관인상생하고 나한테 내가 기댈 수 있는 용신이 또렷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류 하나만 보고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얼류는 정관과 비슷한 성정으로 전록에 충하는 것이 녹이 파는 것이 즉 빈천을 뜻한다. 타록이라는 것은 녹을 파는 거예요. 녹을 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녹을 판단 말 빈천한 상황이다. 만약에 얼류가 뭐가 없으면 인성과 비견이 비급이 사주에 없으면 매우 힘든 걸 겪는다는 거지. 자, 곡가. 자, 얼류가 을목이 꼬부러졌죠. 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꼬부러지다가 밑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위에 얼마나 괜히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얼류는 자칫 잘못하면 수술, 경통으로 수족 이상이 있다. 수족 절단이라든지 그런 게 인연은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지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며 못하면 병환이나 산에 가서 이제 길려버린 조난 당하는 거. 명이나 비명 행사한다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얼률주 사주를 한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릴 때 젊을 때 놀러 갔는데 요새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놀러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탁 들어와가지고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여자를 낚아채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고 그냥 집에 안 돌려보내고 계속 살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나가려도 못 나가게 집에 자기의 남자의 엄마 아버지도 절대 그 여자를 못 나가게 딱 가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둘이 놓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나중에 좀 갚았나. 그래가지고 진정이 사람이 한 몇 년 동안 아가 죽은지 살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누구 말따나 애 얻고 돌아왔어요. 집 나간 애가 둘이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옛날엔 참 흔하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얼류일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런 누구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과거에. 너가 말을 갖다가 잘 못하지요. 이런 분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일을 지키면 좋겠고 삿된 유혹 아까 얼류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얼류는 너무 마음이 아주 각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좀이라도 막 그냥 쏟아진다 이 말. 그걸 잘 조심을 하라는. 정도가 아닌 일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보장된다. 그래서 아까 어떤 경우로 나가면 좋다 그랬어요? 3번 유형으로. 3번 유형으로 나가는데 3번 유형이 사교적이고 굉장하게 성공으로 나가잖아요. 어, 그런 쪽으로 마음을 좀 돌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류가 원래 보면 성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어떤 테두리 안에,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갇혀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테두리를 치고, 스스로 테두리를 치고,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고가 확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물하는 개울이나. 하지만 직장 생활이나 철석에 갇힌 이들은 잘해.
거기에서 군수련하고 잘해. 근데 만약에 너 창의적인 일 좀 해와 하면 내보고 회사 나가라는 줄 알고 막 웁니다 울어. 그러나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막 을사라든 이런 사람 막 상관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창의적이고 공상 막 그냥 이렇게 머리를 막 쓰잖아요. 자유롭고 잘 이게 뭐 생각이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상관과 관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사이로 싸우겠죠. 그래서 상관이 인간이 만나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렇지만 이 관성이 자기의 뭐를 깨려면 자기의 운을 깨쳐가려면 상관의 장점은 얼마나 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평간이 오히려 정관에 그 잘못된 거 의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그냥 거기에 집착하려면 병적이 된다. 병적이 된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을목의 마지막 이제 을해. 을해는 12운성을 봤을 때 사지입니다. 사지. 그렇죠? 12운성을 봤을 때 사지. 우리도 갑오도 불탐나무입니다. 예. 오도 동주사라잖아요. 요 을해도 마찬가지 동주사야. 그래서 물속에 초목. 근데 여기 살 때 물은 뭐냐? 짠물이지. 바닷물 위에 을목이니까 을목이 살 수가 없어. 물속에 채소, 뭐 채소, 초목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해중 간목이라 있어요. 물론 무갑임인데 묻다는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떼버리다 그랬죠. 떼버리 갑만 가져갑니다. 자, 갑과 임을 볼 때 갑은 30%, 임이 본기니까 70%입니다. 그러면 이 을목이 갑목한테 이 갑목은 급제잖아요. 을목이 볼 때. 그러나 갑목 자체는 경금에 대해 말하면 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편제적 급제이기 때문에 편제로 급제를 삼았다. 임은 원래 식신이에요. 경금에 대해 말하면. 그 식신으로서 정인이 됐죠. 요때 을목과 임광이 정인이 됐잖아요. 식신으로 정인을 삼았다. 이런 내용을 잘 꼭 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목은 편제적 급제이기 때문에 편제로 급제를 삼았다. 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지만 급제로 삼았으니까 누구도 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을해가 한 표는 30% 정도는 누가 아무래도 나를 갖다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이 있어요. 을해는. 그래서 을해 밑에 해가 임수가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은 식신호 정인 삼았기 때문에 을에는 비극과 인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배불러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을에는. 그래서 게으르다. 이미 또 수가 너무 풍부하고 을목이 붕붕 있으니까 때에 따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을해 일주가 약간 신비한 뭐 그런 신과 교감을 하는 신과 교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이지 무당. 박수무당 뭐 이런 무당 남자들은 박수무당이라고 여자들도 뭐 무당이라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이런 글자가 그래서 을해가 천문이라고 하거든요. 천문. 천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을해 일주나 을해 연에 태어난 사람들이 뭘 말해? 엄청나게 사주에 대해서 도사들이 많아. 옛날부터 사주의 대가들 보면 을해년에 태어났거나 을해 일주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을해가 계시면은 나도 사주에 도사 소리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가지도 되겠습니다. 을해는 이렇게 해서 타고난 전문이잖아요. 왜 전문이냐? 이 공부를 얘기를 다 뭐 시간이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 우리가 공도를 9개 공도로 만들어 봐요. 9개.
하늘, 세 칸, 세 칸. 만들면 맨 밑에, 맨 밑에를 갖다가 맨 아래를 자로 만들면은, 맨 위에 할까? 맨 아래자. 맨 아래 자를 만들면은 시계가 시계방에 돌아가면서 중간 모서리에는 축인, 그 위에는 묘, 그 위에는 진사, 그 다음에 자 똑바로 위에는 오를 씁니다. 오. 그러면 옆에 뒤퉁이 끝에는 예, 미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중간에 유가 되고 그 밑에 뭐가 됩니까? 술해가 돼. 술해. 이제 딱 그리놓고 스님들이 보다 술해. 술해. 술해가 끝이가 궁이 근궁이라 근궁. 주역으로 그게 천 근궁이라. 그건 하늘 근궁에 속했다. 그래서 근궁에 속했기 때문에 천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천문이 들었다. 술해 궁에 해궁에 근궁에 들어서 천문이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도 천문이라고 그래요. 그건 다음 분에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예, 천문이 들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현대는 긴장의 연속이다. 긴장을 견디다 못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30, 40대 돌연사도 이 긴장을 요리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날 병이다. 그런데 원래는 타고난 결음이요. 그 타고난 긴장을 푸는 역량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느긋하잖아요. 원래는 느긋해. 어린은 식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표현이 좀 어눌합니다. 식상이 있으려면 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중형 화가 없기 때문에 말은 좀 어눌하지만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은 무엇이든 취미를 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어래 가면 해볼까 하면 끝나버려서 다 모동 다 연구가 다 끝났어. 해중에 정인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천문이 들었을 게 얼마나 하겠어요. 원래는 온갖 할 수 있는 것이 다 떠오른다. 망상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음. 인류는 방향만 잡으면 방향대로 꾸준히 나가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인류는 뭐, 누가 뭐래도 그 외줄 타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을해는 온갖 망상을 다 합니다. 성격은 초목이 물속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주관 없이 흔들립니다. 망상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고상하고 어질다. 학문을 가까이 하고. 을목, 을목의 속성은 원래 찜이란 정제지요. 을목은 정제다. 그래서 찜이란 관리를. 정의는 원래 사색가입니다. 어? 사색가로 장난되면서, 정의는 왜 사색가냐? 한번 볼까요? 자, 정의는 우리가 번호로 치면 몇 번이에요? 우리 심리, 보면은, 애니그램 보면 몇 번이에요? 정인이 5번입니다. 5번. 5, 6, 7이 뭐라고? 사고형이에요. 사고형. 그러니까 사고형인데 이 사고형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미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하면서 방향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정의는 계속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세상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지식을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나고 명석하고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인성은 말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말하는 성분이 아니고 말이 적고 태도가 조심스러웁니다. 상관은 식신상관은 말을 막 하잖아. 근데 인성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대신 말 대신에 사색을 많이 한다. 이만의 시간 공간을 가지고 끈기 있고 분석적인 태도로 상황을 갖다 봐갑니다. 그래서 자기 혁신을 위해 매사에 자기 적은 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힘을 가지고 통솔하면서 8번 유형을 좀 닮아가야 합니다. 8번 유형은
대단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통털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뭐는 5번은 5번 정의는 8번 유형을 배우고 장점을 배우면 좋겠다. 그 을해는 8번을 배우라. 8번은 자기 의지를 위해서 씩씩하게 막 일을 추진하잖아. 근데 5번은 맨날 머릿속으로 막 하잖아. 사색하지 말고 현재, 지금 현재 당장, 지금 현재 당장 이 시간에 당장 일하고 당장 생각하는 그런 걸 8번 유형을 가져라. 자, 단점. 지식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에 지적인 오만을 빠질 수 있고. 자, 이 8번, 즉, 이 5번 유형인 아까 말한 이 정의는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늘 얘기했잖아요. 정의는 이 두려움은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누가 질문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참, 저 무식쟁이구나. 저기 아무것도 모르네. 이 말에, 그 말 듣는 걸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뭘 해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가? 정의, 을해가, 을해나 같은 이런 갑자나 을해나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점은 지적인 오만함이 많고 자칫하면 허무주의, 아이고, 뭐 내가 살아보니 다 뭐 별거 없더라. 뭐 인생사가 뭐 다 별거냐. 어. 그리고 내성적이고 공상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 매우 인색합니다. 남한테 내 마음을 열지를 않으려고 하고 논쟁적이고 소극적이다. 감정도 없고 항상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좋은 방향은 8번 지도자형인데 만약에 7번 방향으로 가게 되면 7번은 탐욕적이거든요. 탐욕적이고 또 뭐냐 어, 편제다 편제. 편제적 그렇게 5번이 편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 탐닉을 하게 되는 거야. 뭐 지적 탐닉, 지적 탐닉. 내 생각에 지적 탐닉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7번 신경적 탐닉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책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 푸른 신체가 넓진하다. 마음과 행동은 여성의 경우 총명하고 활동적이나 속으로는 거짓이 많다. 자, 을해가 여러분 잘 아는 효신사래요. 효신. 효신이 뭡니까? 어, 인성, 편인, 정인의 인성이 효신사래라는데 효신은 끊임없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도 하였지만 운명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자기 운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를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또 걱정을 하고 자식은 어머니를 끊임없이 걱정하니 그건 뭡니까? 마마보이지 뭐. 마마보이. 마마보이. 남자나 마마보이, 여자나 마마보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엄마 품속에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엄마도 걱정을 또 해. 엄마는 자식을 또 너무너무 또 그렇게 해서 이 을해나 갑자나 우리 말하는 정인, 편인 이런 것들은 어머니 때문에 늘 걱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뭐가 어떤 일들이 많이 풀립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냐면 엄마하고 내가 딱 붙어 있다. 그렇게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한 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큰 문제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적당한 시간에. 독립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평생 동안 예, 매우 힘듭니다.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자칫 잘못하면 병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치료가 또 필요하겠죠.
살 뭡니까? 살에는 보면 천덕이라는 요소가 천덕은 좋은 거지요. 난간에 봉착할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거. 을이니까 을의 정인 자체가 귀인이에요. 사실 어려울 때는 남은 도움 받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천덕이다. 근데 을에도 약간 말하자면 을목이 곡각이잖아. 그래서 수족들단이나 신경통 같은 이런 수족 이상이 있다. 드디어 나오네요. 효신, 일명 편인, 인수라고도 하며, 모친이 일찍 돌아가거나, 예, 모친이 일찍 돌아가서 일찍, 일찍부터 돌아간 경우도 있고, 살아 있어도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엄마가 뭐 다른데 시집을 같이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모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 또는 타영에서, 정말로 사무치게 가요. 사무치게. 사무치게 고독한 생활한다. 여자는 일지나 시지에 호신살이 있으면 무자한답니다. 그 무슨 소리가? 자, 효신살이 시지나 일지에 있다,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 효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식상을 극하잖아. 식상을 극하면 식상이 여자일 경우는 자식이거든. 자식을 딱 극하기 때문에 무자. 자식이 태어나지 않거나 요새 같으면은 인공수정도 잘 못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음. 일자공망, 일자공망이 돼가지고 가정풍파와 금설이 좋지 못하다 하여 일생을 두고 풍파와 곡절이 많아 겪어야 하는 살이다. 자, 이 개운을 위한 제언은 이 사람은 부지런히 수행하여 덕을 쌓고 엄기를 누르면 기필코 만인의 등불이 될 것이며 그렇죠. 학문과 창작, 발명은 물론 사람을 구하는 의학이나 또는 종교가로서 깊은 인연이 있으므로 후세 이름을 깊이 길이 날릴 것이다. 그러므로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하고 초질간하라. 초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방랑으로 고생만 사서 하게 되며 중년 이후에는 안정되고 늙어서도 복노를 누리게 된다. 부모의 덕은 없고 일찍 한 번 여행이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을해 일주를 그동안 상담을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로 하면 돼요. 된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직업은 역시 교수지요. 교수나 의사, 종교가 아까 말한 역학하면 역학하면 잘합니다. 또 건강은 비위와 간담, 심장에 의해야 된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에, 을목은 을목은 뭘 극해요? 토를 극하잖아. 응? 또 을목 자체가 그걸 당하면 간담이 되잖아. 간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일하게. 뭐 서로 서로가 관계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 뭐 여러분 잘 아는 어, 자, 화는 뭐예요? 화는 심소, 심장과 소장. 토는 비위, 위장과 또 뭐예요? 또 위. 그다음에 금은 폐대, 폐와 대장. 수는 신장과 방광. 목은 간과 담이죠. 간담. 설계담. 그러니까 요런 것을 좀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좀 보시면 좀 더 정확히 하면 오장은 우리가 말하는 에, 천간을 말해요. 천간의 음을 말해요. 자, 내제 목을 치면은 간은 을목이고, 담은 간목이고, 화는 화는 정화가 심장이고 병화가 내장이죠. 그다음에 토는 기토가 비장이고 무토가 위죠.
그다음에 예, 금, 금은 어, 신금이 태고, 현금이 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예, 참고로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주로는 에, 참 중요하긴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일주론을 일주 하나만 가지고 현재 우리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좀 더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요런 기준을 놓고 바로 우리 사주의 여덟 글자 구성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용신과 또 희신과 이런 것들 뭐 용신과 구신이라는 거죠. 용신과 희신과 또 흉신과 기신과 구신, 한신 이렇게 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좀 더 하는 거 용신론이라는데 평상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늘 스님이 얘기할 때 겨울철 태어난 사람과 여름철 태어난 사람은 딱 빼가지고 겨울철 태어난 사람은 너무 사주가 너무 차면은 전체가 사주가 차면은 뭐가 필요해? 목화가 필요하다.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태어나가지고 너무 조열하다. 그럼 반드시 금수가 필요하다. 그 기본적으로 그걸 빨고 가야 돼. 그 외에 겨울철 태어났는데도 너무 따시더라. 너무 열이 많더라. 하면 그거는 억부로 따져, 억부로. 억부라는 건 뭐냐. 강하면 누르고 또 빼매고 극설기, 극하거나 빼매거나. 그 다음에 약하면 어떻게 도와줘야지. 보태줘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아까 지게 첫 시간에 늘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연한 그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 신강할 경우, 신양할 경우 딱 따져줘가지고 신강하면은 용신이 식상과 재성과 관성 중에서 나오겠죠. 신강하네요. 신강한다는 건 인성과 비급이 많으니까. 그런데 비급이 너무 많으면은 비급이 많잖아요. 비급이 엄청 많으면 비급을 싹 빼내는 거. 힘으로 싹 빼내는 그게 일차적인 식상이 일차적으로 용신을 쓰는 죠. 식상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어 개성을 쓰는 거야. 알겠죠? 또 그것도 좀 완전을 써. 근데 인성이 너무 많더라. 인성이 너무 많아. 그럼 인성을 그걸 해주는 재성을 써야 돼. 재성이 사주에 없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서 식상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또 때에서는 뭐 관성을 쓴다든지. 그러다 보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격이. 격이라는 것은 조금 이 밸런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면 재성으로 극해줘야 가장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급이 강하면 식상으로 빼내야 딱 좋아. 근데 그러되지 않고 사주가 그런 식상이 없어서 다른 걸 쓸 때는 그만큼 격이 떨어진다. 사주가 좋지 않다. 용신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그 사람의 그 역량이거든. 용신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사람 세상살이가 뚜렷하지가 않아. 희미해. 용신이 뚜렷하게 힘이 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한, 한 몫으로, 세상에서 한 몫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용신운이 다 전개가 된다. 얼마나 좋겠어. 평생을 대운이. 그러면 그 사람 뭐 대통령도 되고 뭐 국무총리도 되고 다 잘 되겠지. 큰 재벌이 된다든지. 그런데 뭐 용신들 안 하고 막 귀신과 막 저 흉신운만 막 계속 나온다. 용신과 귀신이 막 반복된다. 이런 있다. 그러면 눈에 흔히 보이잖아. 그게 뭐부터 여러분들 보면 일주 딱 보고 난 다음에 일주 보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용신을 딱 찾아내야 돼. 사주에서 용신을 흉신 딱 찾아놓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뭔가 해? 대운을 쫙 보는 거야. 대운 딱 보면 그 사람 목화로 흘러야 되겠는데 목화 딱 3점이 나오면 뭐나 아마 이 사람 최고야. 이런 식으로 네, 빨리빨리 판단하는 건데 이런 거를 자 여러분들이 예,
이론 따로 또 뭐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임 강의는 첫째 항상 보면 1시간 정도는 꼭 예, 필무로 합니다. 하고 할 때 아까도 봤지만 선임 막 빨리 이거 준비할 때 되면 여러 가지 저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하려면 이 사례를 하려면 막 빨리 하다 보면 틀린 게 막 나와요. 그때 아까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 그런 거 혹시 숫자 잘못된 그런 거 빨리빨리 찾아주죠. 그럼 그리고 또 아까처럼 그 버든 선임이나 버든 선임도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바로바로 잡히잖아요. 그럼 바로 잡히면 그 사람 운이 똑바로 보기 잘못 잡으면 운이 똑바로 안 보입니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 봤죠. 실질적으로 하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사주를 바라보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좋은 거, 나쁜 것도 있어요. 운도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조언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우리가 용신 분석이나 사주 분석을 냉철하게 하고 실제 상담할 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의 정말 행복을 바라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님은 운법이다. 그리고 배운 명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스님과 같이 공부하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개운법을 얘기를 해주고 개운명리를 얘기해주고 오늘 강의 영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저는 또 자료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드디어 이제 병이 들어가죠. 을까지 들어갔으니까 병. 을 끝났으니까 을해 끝났으니까 을해 다음에는 병입니다. 병. 병자부터 병자 다음에 병자 병인부 공부할 테니까 혹시 병자나 병인이 일주 있는 분들 주변에 있거나 뭐 친구나 누구든지 좋습니다. 미리 그 내용을 지금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례를 갖다가 여러 번 주실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누구든지 좋습니다. 두 개, 세 개 되면 두 개 다 풀어줄 테니까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 자신 스스로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만 계속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제 자료 안 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부지런히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주시갖고 그걸 줄 때에 간단하게 이분에 대한 양력 조금 뭐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해주면 선생님이 좀 도움 되겠습니다. 양이면 그렇게 검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현재 무슨 직업이 뭔데 앞으로 뭘 하고 싶다. 결혼을 했고 미혼이고 뭐 그런 내용들 조금 약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풀이하는 데 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